자, 이제 워런트 풀어나가는 걸 해볼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 253.79면 얘는 255가 아니라 252.5죠. 252.5인데 그러면 얘는 막콜이에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풋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지수가 빠지게 되면 시장에 풋 콜을 공급을 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90이에요. 190. 자, 190. 그리고 풋은 그렇지만 182.5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182.5에 자, 쉽게 182.5에 대한 자, 콜과 풋이 콜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하라 그래도 얘를 풀어야지 돼요. 안 그러면 얘를 아예 자, 이게 줄 세우기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아니면 아예 위에부터 못 주는 거예요. 187.5까지는 풀었다가 여기서부터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더 세면 그때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7월까지는 하지만 7월은요. 지금 이미 자, 안 됩니다. 3개월 전에 워런트는 등록을 할 수 있고 3개월부터 3년 동안 유효해요. 자, 설마 이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EPEM은 자, 아시죠? 자, 저는 1번, 2번 잘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고요? 안 쓸까봐. 자, 그냥 안 써요. 자, 두어 번 쓰실까봐. 자, EM 같은 경우 EP랑 날짜예요. 날짜. 발행은 이번 주가 만기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자, 등록을 워런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가 10억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10억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LP는 회수를 하지만 자, 거래 소멸이란 게 거 아시죠? 자, 거래 소멸이란 게 있듯이 자,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을 때는 자, 소멸을 시키죠. 예를 들어서 왜 등락이어야 되냐면요. 5월 말부터가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7월물 때문입니다. 자, 7월 발행하는 워런트들을 보면 자, 여기 뭐 F 어쩌고 저쩌고 자, 풋들 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F 자, 916번대가 진행되네요. 자, 얘네 가격이 그러면 시작할 때 이 가격으로 해야지 돼요. F16부터 뭐 있죠? F600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 그리고 F916 물론 8월 때 건 더 높죠. 이 가격이요. 자, 지금 벌써 조금씩 움직이는 이유는 요거에 자, 가격을 팍팍 낮춰서 결국 우리한테 공급할 때는 우리가 적당한 자금을 공급할 때는 200원대. 자, 이 200원대를 쉽게 얘기하시면 ERW는 왜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되냐면요. 주당 가격이 없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주당. 자, 예를 들면 자, 어떤 주식이 있는데요. 오르고 떨어지죠. 근데 그 주당 회사 가치가 주당 가치를 뺀 오르고 떨어지는 그 금액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작은 금액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높은 금액으로 하면 의미가 많이 오른다고요. 많이 깡통 차요. 자, 맞는 말이에요. 벌 때 그래서 워런트 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주식 성공풀이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한테는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리고 이체가 안 될 경우에 실수를 하는 경우 있죠. 10,000개 넣어야 될 때 진짜 10만 개는 뭐 그래도 괜찮아요. 막 100만 개가 들어가거나 워런트는 사실 주가 아니죠. 주식이 아니에요. 자, 개수로 체크하고 워런트는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책정한 금액이 자, 너 예를 들면 자, 3일 얼마 갖고 있어? 몇 개 갖고 있어? 몇 개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등락인데 지금 현재 말할 땐 평가금이 얼마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거래를 하실 때 절대로 많은 금액으로 해서는 안 돼요. 자, 엄청나게 수익이 나도 자, 수익이 나도 자,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자주 보여드리게요. 자, 왜 자주 보여드리냐면요.
물론 이건 만기일이지만 자, 자주 봐야지. 자, 여기에다가 자, 그건 언급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건 만기였기 때문에 만기 날은 여기다가 여기까지 다 40%씩 더 받았습니다. 하루의 합성이에요. 자, 그럼 요것도 여기다 넣으면요. 요것도 여기다 넣었으면 오르기 전에 콜이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팔아요. 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 버티는 건데 하지만 이게 그냥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5원짜리예요. 만기 날 우연히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얘 20원짜리예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이 얘기는 자 5원짜리가 움직였습니다. 이 얘기는 우린 적어도 콜로 어느 정도 회수가 됐고 어느 정도 전날 전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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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이 움직였다. 그럼 그 풋은 다 매도를 하고 일정 물량은 자, 롤업을 해서 차월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를 끝까지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ELW를 하면 안 돼요. 대박이 났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예요. 얘를 다 갖고 있었다. 5원짜리를. 자, 자포자기하다. 딱 수익 났다. 그거 워런트에 이런 수익은 우연히 오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는 자, 양매수를 해놓고 가져가죠. 이 정도는 물론 이것도 전날 50%라 자, 이게 다 있겠습니까? 50% 올랐으면 50% 파는 거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전날 오른 거 전날 오른 거 그러면 얘는 50%니까 450%고 이거 한 400% 되는 거고 한 500% 되겠죠. 하지만 전날 오른 만큼 얘도 마이너스가 60%겠습니까? 전날 떨어졌으니까 90% 이렇게. 자, 하지만 수익 난 만큼은 올라가 매도를 해야지 돼요. 자, 근데 싼 거에 5원짜리에 넣는 건 정말 위험한 거고 이게 워런트 매매예요. 하물며 이게 만기였으니까 그렇죠. 이날 불과 4.4%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8% 하락할 때 안전자산이 오르지 않았어요. 폭락을 했어요. 고용이 좋지 않고 안전자산, 고용이 좋지 않고 북한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2018년도 5월부터 우리 채권은 자, OECD 35개국 중에 거꾸로 갔어요. 남들 금리 올릴 때 우리 금리 안 올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6월 달에 50년물 채권을 발행을 했거든요. 선거 이후에 보통 발행을 했죠. 자, 이렇게. 자, 근데 자, 미국도 폭락하기 전날 폭락하다가 정말 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110달러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폭락할 때 미국 안전자산 국채마저도 102달러로 떨어졌어요. 102달러로. 그러면 지금 지수가 올라가죠. 지수가 올라간데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안전자산이 지금 위치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작년에 8월에 우리 금리는 1.1이었습니다. 10년물 채권. 작년 8월에 대출이 제일 싼 거죠. 그리고 미국은 1.4였어요. 금리가 높을수록 가격은 싼 거예요. 지금은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 엄청나게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저런 외평채나 달러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지는 채권만 봐도 나와요. 자, 보통 7년, 우리는 10년물 미국과 우리는 그리고 독일은 보통 발행을 할 때 7년물로 봅니다. 이게 작년에 1.4였고 1.1이었던 채권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외평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더 엄청나게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 작년 말고 그 전년도에는 자, 우리가 2.8 6에서 8 미국이 3.2였어요. 말은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2018년도 12월에 자, 안 올리는 순간 우리가 올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자, 외국인들이 국부 펀드들이 노르웨이부터 다 들어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때 바이백 얘기가 된 거예요. 신주무관 뭐 이렇게 바이백 더 우린 이때 자, 바이백을 겁나게 들어갔어요. 세금이 많다 많이 거쳤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호 남들이 미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데 우리가 올리니까 팔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얘들 채권 봐주는구나. 특히 그때 그냥 대거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얘가 1.1까지 갔으니 자 근데 요 중간에 연기금이 좀 가지고라도 있지 연기금은 얘를 팔고 순손실 2조 순매도 2조에서 주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는 왜 주식 회복력이 솔직하게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뭔 경기 회복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거래한 있는 직업이나 사업이 업황이 자 안전자산에 속하는 업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야간 선물은 뉴욕 시장에서 정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죠. 우리는 공매가 금지가 됐어요. 이것까지는 그래도 근데 모든 나와 있는 베이시스는 하락에 멈춰 있어요. 베이시스는 백워데이션이에요. 지금 현재. 간단히 선물로 해결할 수 있는 베이시스. 백워데이션인데 베이시스가 뭐 이거 뻔한 거죠. 원래 마이너스 0.7 물론 다음 달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 36910이라 이해가 돼요. 근데 0.78인데 왜 베이시스가 장이 올라가냐고요? 플러스 1 정도가 돼야지 오르는 장이거든요. 아니요. 자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주식이 먼저 끝나잖아요. 딱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이 차익거래가 올렸어요. 자, 근데 왜 축소되냐고요? 기본적으로 지수는 선물이 위에 있고 현물이 밑에 있는 콘텐고죠. 자 이거는 바로 선물 지수 자 선물 지수 그리고 요거는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00 지수 자 종합 지수 선물 지수 근데 이게 콘텐고인데 지금은 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걔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가 여기 있고 그러면 선물 지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자 막판에 딱 끝나면서 얘가 지켜갔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줄어들었어요. 상승장이 아니라. 그래서 백워데이션이 축소가 돼 있으니 자 어떻게 해도 하락이 선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위험한 야간 선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루 더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언급도 안 하냐 요것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언급은 해야 되잖아요. 언급은 그게 자 제일 중요한 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자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숏입니다. 하락을 왜냐하면 청산을 걸기 때문에 즉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자 모르면 또 자 청산을 우리가 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누구든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안에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어요. 딱 치면 나오는데 이번에 한번 한국경제에서 더 한번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아무 얘기가 이때도 없었습니다. 우리 뉴욕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야간 선물은 자 선물은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에 매도를 하고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풋을 사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는 매도를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풋을 자 거래 중단이 돼 있어요. 거래 중단이 거래 정지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자 거래 정지가 돼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대응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락을 할 때 자 정지가 야간 선물이 우리가 정지가 돼 버린 상태 이거는 만약에 정말 폭락을 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폭락을 할 경우에 자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야간 선물이 아예 자 그냥 자 정지돼 버렸어요. 풋을 칠 수가 없는 숏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 정보 채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완전히 자 이걸 이유는 그 동학개미라는 단어가 괜히 얘기했겠습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동학개미. 삼성전자가 시총의 30%를 차지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한 종목이 시총에 우리 시장에서 30%를 차지하면 주가를 선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정지가 당했습니다. 동학개미라는 말이 자 어디서 그런 용어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학개미는 결론적으로는
인버스를 샀어요. 고퍼. 하락 2배짜리 고퍼에 들어갔고,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보 채널을, 이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것도 바로 숏입니다. 숏을 못 쳐요. 자, 숏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선물이 30%를, 삼성전자가 시총의 30%를 아니에요. 그리고 5개, 6개였나? 종목이 시총의 60%를 차지하지도 않아요. 하락이 나와야 되는, 자, 거래를 재개해 줘야지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거래가 되질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던, 자, 벌써 환율이 지수가 올라도 달러가 강이지만 그럼 위안하고도 통화 환율을 봐야 되겠죠. 통화쌍이라 그래요. 자, 중국과 미국, 우리와 일본, 또 일본과 미국 이렇게 되는 서로 연결되는 살대 팔대 비드랑 에스크. 자, 살대 팔대 환율이 다 있으니까 자, 이렇게 체결이 되는데 미국이 폭락을 하고 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선물은 숏을 칩니다. 자, 쉽게 10,000원에서 매도를 쳐야 되겠죠. 그러면 하락이 더 당연히 하락을 하면, 하지만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00원짜리. 자, 하락을 막을 것 같죠? 하락을 정말 막아야 될 때 못 막아요. 숏이 없으면. 야간 선물을 상황을 못 보면. 자, 얘도 매도를 하고 손실이 났어요. 하지만 이게 떨어져서, 자, 손실을 딱 뺄 때 여기서 청산을 걸어주죠. 이때 다시 사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시장에서 이거 가늠을 할 수 없어요. 미국이 폭락을 했는데 특히 지금 거꾸로 가니까 폭락을 해도 우리가 안 떨어져요. 자, 글로벌 시대에서 주식으로는 세계 1위죠. 중요한 게 그러면 주식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자, 주식은 콩자반밖에 안 되고 분명한 건 구매 욕구가 바로 환율 시장이 가장 큽니다. 자금 자체가 환율이 전체 주식시장 환율 하루 움직이는 게 전체 주식시장인데요.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거래된 것보다도. 그 다음에 이게 채권이에요. 보통 이렇게 채권이 차지하고. 자,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낮추지 주식을 사자라고 미국에서 얘기 안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트럼프가 그건 잘못된 거죠. 눈에 보이는 희번덕거리는 지수만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파월이 마이너스 금리로 안 가려는 이유는, 자, 금리를 올릴 때 유럽은 금리를 못 올렸어요. 채권을 사주지. 저금리는요 폭등락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시는데요. 베네수엘라가 뭐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초장기채는 막 8%였어요. 하지만 문재인 단기채권 그러니까 96,000%까지. 제가 파일에 있는데 그건 안 꺼내요. 예전에 다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저랑 보기 시작한 게 제가 140%, 170%부터 보여주고 베네수엘라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400, 그다음 3,000. 자, 한 몇 달 만에 96,000 갔어요. 휴지조가 끝난 거예요.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자, 그래서 트렁크에 돈을 넣어갖고. 자, 물론 지금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서 디공포라고 얘기하죠. 저물가에.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다 언젠가는, 자, 물가가 떨어졌지만 18-5라는 물가채는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물가가 떨어져서 막 물건 사기 쉽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자, 몇몇 항목에 대한 특정한 항목에 대한 가격이 떨어져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물가채 18-5는 금리가 1월보다 거의 40%가 올라갔다는 건 생각을 해야지 돼요. 부인하면 안 돼요. D의 공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요 주식이라는 게 요건데 우리 시장에서 외국이 이상했을 때 우리는 오자마자 선물을 그럼 숏을 쳐야지 돼요. 공매는 없애더라도 진작에 없애던지 지금 왜 하필, 자, 숏을 치면 더 하락이 세겠구나. 하지만 얘네들은 청산을 걸어야지 돼요. 그 물량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락을 할 경우에 우리는 순간 더 세게 팔아버리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떨어질 때 그냥 이거지. 이게. 자, 이거면 뭐냐고요? 떨어지면? 하락할 때 떨어지면요. 자, 안전자산을 안 들고 나가요. 우리 시장에서. 여기서 테두리에서 나갑니다. 즉 지수가 하락을 하고 안전자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전자산도 탈피를 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환율은 튀고 금리는
폭등하고 이 환율은 채권을 팔고 나가버리게 되니까 요걸 막아야 되는 게 바로 야간 선물 시장에서 감을 잡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야간 선물, 뉴욕 선물에서의 하락은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대표 정보 채널을 잃었어요. 뭐 지금 요게 이 기사가 자 조중동, 한겨레, JTBC 아니잖아요. 뉴시스예요.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쫙 보시면 뭐 여기저기 뭐 아유 이건 또 뭐야? 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자 지금은 정답 안 확인할래. 자 요렇게 우리 이 야간 선물은 해지 컨트롤 타워를 대표성을 상실했다. 신흥국 우리가 신흥국으로서의 우리 신흥국입니다.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빚을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600억 수합 통장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600억 달러를 미국에서 빌려준 게 아니라 자, 줬어도 우리가 매각을 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못 써요, 매각을. 근데 매각이 썩 별로 좋지 않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야간 선물의 여러 가지 거래 중단 투자 입장에서 정보젠 그리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하나의 지표거든요. 어떻게 될 수 없어요. 다들 이거는 지금 이거요. 10년만 이거 처음 경험하는 거죠. 자, 지수 초반의 변동성은 높아진다. 하락을 했는데 정말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다 더 거세게 손절을 쳐버리고 이러다가 채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 팔고 나가게 되면 환율이 폭등합니다. 자, 요즘 같을 때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게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이제 정도가 조금 셉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자, 환율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치켜 올라가냐면요. 자, 어떻게 물론 고시 환율 그리고 재정 환율 체결 시세가 있는데 자, 지금은 요렇게 어제 이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자, 어저께 환율이 올라갔죠? 환율이 올라갔는데 전체 채권은 근데 우리 지수도 올라갔어요. 완전히 워낙 이야기된 거예요. 그럼 자, 이러면 안전자산이 당연히 들어가냐고요? 전체 안전자산은 뺐습니다. 단지 10년물만. 근데 얼마 전에 아시지만 우리 3년물 채권은 사상 최대의 가격을 저금리니까 자, 그래서 저금리가 무서운 거예요. 저금리일 때 등락이면 우리는 아직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를 형성하고 있는 애들은 방향 등락 자체가 틀려요. 일본이던 자, 물론 중국은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채권 틱을 몇 군데 주지를 않아요. 자, 1시간에 4번 받으려면 4번 주거든요. 자, 보통 등락 자체가 저금리에서 움직이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등락하고는 퍼센트 자체가 자 지금 뭐 엄청나게 센 거는 안 나오지만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권이 막 1000%씩 움직이고 등락이거든요. 1000%는 뭐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막 움직이고 이러는데 지금도 그래서 외국은 저금리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에서 등락이 나왔을 때 엄청나기 때문에 채권 어찌됐건 채권을 회수해 주지 자 금리를 올리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 금리 움직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는 지금 상반기 채권 때문에 이래요. 우리가 푸시 안 나오는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에요. 상반기에 58%를 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8%를 얘기하는데 원래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작년에 채권을 많이 풀죠. 작년엔 누가 뭐라 그래도 후반기에 푸시 나올 수가 없어요. 채권을 푸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채권을 좀 후반기에 많이 풀었다는 건
자,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현금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을 많이 풀면 채권은 일정 물량 매도를 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금리가 많아지면 금리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 많아지면 주식수 많은 애들. 자, 그래서 거래량이 많고 시장에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은 주가를 절대로 못 올려요. 자, 올렸다. 자, 또 등락이. 자, 이렇게 막 치솟고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 1월에 그래서 자, 채권 좀 덜 푼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짠. 그래서 지금은 풋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덜 풀어서가 아니라 그때 콜을 그래서 1월 달이랑 콜이 나오는 건데 왜냐면 채권이 매도가 되니까 가격이 낮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프로그램으로만 땡긴 거예요. 지금 한 두어 달 동안에 외국인은 17조가 넘게 팔았어요. 동학개미가 뭐 16조가 들어갔지만 동학개미라는 말을 지어내면서부터 우리는 야간 선물도 패스 정지가 당하고 자 그래서 상반기에 58%를 풀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대출금리 얘기가 나오든지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이 나와야지만 이 채권이 수익을 주지 수익을 안 주면 작년에 조금 주지만 또다시 후반에 그러니까 이게 자 환율은 돈을 투입 환율도 투입 안 하고 말로만 짠 신한증권이 에서 5월 달에 환율은 1200원 밑으로 막 분명히 내려간대요. 자, 이것만 해도 누가 달러에 투자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상반기에 풀고 나갔는데 작년에 101조였어요. 우리는 130조인데 지금 135조 정도 추경 뭐 좀 들어가고 이렇게 거기다가 국채 안에서 이제 지역개발채권 지방채는 따로 분리가 돼서 요즘에 조종 운전 못하는 애들이 자 거기다 이제 한은이 있는데 한은이 아직까지는 대놓고 기업 어음 CP나 회사채를 사주지 않습니다. 자 기간산업 40조 5년물로 풀고 뭐 체험펀드 근데 요거를 또 받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줘야 되는 증권가 보험사 금융권이 받아서 걔네가 기업 어음을 기업 어음이나 얘네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하는 직접적으로 하나도 그리고 B급은 아직도 해결은 안 했습니다. 안 났어요. B급 채권. 자, 지금 B급 채권 신경 쓰게 생겼어요. AA급, A급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회사채 발행하는 금리가 자 완전히 틀린데요. 작년하고 열에 한두 개가 4, 5%가 아니라 그냥 10개 중에 7개, 8개가 4%, 5%, 6%, 7%, 12%에 발행을 해요. 회사 가치가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행한 채권도 중요하지만 발행하는 회사채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발행하는데 지금 여기서 작년엔 여름에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너무 가격이 높아서 아무도 입주를 못한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가격이 1.1이라. 그러면 지금은 1.34 미국보다는 낮으니까 싸니까 메리트가 있다라고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싸니까요. 이거 수익을 줘야죠. 그래서 한번 금리는 빠져줘야 되고 또 그리고 하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적절히 안 빠져주면 세계 채권지수 편입 근데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또 금리가 그럼 이제 그때는 급하니까 우리는 단기 채권 3개월과 9개월물을 우리 역사상은 없었습니다. 등록을 해야지 돼요. 재작년에도 언급을 했다 못했거든요. 이 얘기는 초장기채가 수익이 나고 나면 이 채권이 볼 일이 없어지면 점점 단기채로 들어가요. 자,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하지만 등락이 큰 거죠. 단기채가. 자, 그래서 3년물이 사상 최대의 가격이었다가 자, 최근에 이제 매도를 치고 있고 5년물은 또 그러니 5년물 자, 10년물에 다 풀었다가는 기간산업 난리가 나죠. 대출금리부터 정말 가장 영향력이 큰 거예요. LKTB 그래서 5년물에 20년물은 자, 다 싫어해요. 다 싫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이제는 20년물 채권에 자 9,410원에 풀어가지고 이걸 달러로 몇몇을 풀어서 우리는 달러로 주는 게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락이 시작된다. 아 어차피 저희 양매수인데 근데 합성 수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30이 돼야지 자금을 늘릴 수 있어요. 자, 합성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건 지수가 올라갈 때 풋을 공급을 안 한다는 거고 자, 지수가 빠질 때 콜을 공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등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지만 당연히 나와야지 돼요. 왜냐면 7월 달에 182.5부터 300대까지 풀려 있어요. 자, 이번 때는 이게 없습니다. 227.5에 3개월 동안 4, 5, 6월 달 동안 그래서 요 비중을 이제 보면서 하셔야 되겠지만 합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난번에 들어가서 싸진 차월은 선두되지 마시고요. 자, 계속 싼 거에다 넣으면 싼 거에다 넣기 시작하면 걔 어떻게 해결해가 아니라 정말 수익이 날 때 걔가 대박이었는데 손을 못 대요. 건드리시면 걔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올 때까지는 자 기다려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은 7, 8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2, 3도 안 돼요. 2, 4도 안 돼요. 자, 6, 3과 2, 8, 6, 3과 30 정도를 양매수해서 자 들어가야 되겠죠. 아침에 시간 프리미엄은 한 달에 한 번 만기가 오잖아요. 뭐 선물 같았으면 해결을 했죠. 3개월에 한 번인데 근데 다음 달이 선물 옵션 만기 369, 10입니다. 내마녀의 날이죠. 자, 원래 다 증권사도 계획이 있잖아요. 1월 달은 등락이 나오면 우리도 빨리 정리해야 돼요. 1월 초던 등락이 나오면 전년도 결산을 잡고 8월 달이 등락이 나와서 크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작년에 풋에 엄청난 게 저희도 풋 다 갖고 있었는데요. 양매수인데 자 작년에 8월이에요. 8월이 증권사 자금이 가장 작습니다. 휴가들 가고 그리고 12월에 자 고를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죠. 배당락 때 2% 배당락 때 항상 자 배당락 되는 순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도 이날 정확하게 이날 한 10대 8, 3대 10 콜 풋 때 이게 왜 콜이 3이냐고요? 그동안 수익이 났으니까 빼야죠. 자 수익이 나서 날짜가 지나가는데 계속 콜을 넣었다가 그대로 깡그리 다 알고요. 이날 아침에 다 집어넣어서 동률로 맞추는 거죠. 평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빼나가는 거죠. 12월 이렇게 그리고 3월 달에 등락이 셉니다. 우리 이번에 3월에 등락이 셌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제가 3월 만기 자 등락이 나오고서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그래서 왜냐면 1분기에요. 369, 12 1분기니까 증권사는 최대한 수익금을 보존을 해놓죠. 많이.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깡통이 올 수도 있다. 봄날에 자 이렇게 말씀을 적어도 원금만 놓고 있었다. 작년 12월부터 얼마나 움직였는데요. 작년 12월부터 3월달까지 양매수에서 1000%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양매수는 자 매번 내 자금이 증거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7월달에 무슨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증거금 놔주셔야죠. 증권사에 전화해서 많이 벌었으면 줄여야죠. 많이 벌었다고 뭐 더 안전하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끝은요 깡통이에요. 주식도 그렇고 ELW도 끝은 깡통이에요. 어떻게 맨날 백전백승하겠어요. 수익금을 넣어서 자 1억이 2억이 아니요. 주식은 사실 2, 3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 거죠. 2, 300부터 해서 2억 만든다고요? 200에서 벌었으면 빼서 내 원금 300은 빼야 되겠죠? 1억이 2억이 됐다. 3억이 1억이 2억이 됐으면 이만큼 벌었는데 1억만 빼요. 다 줄여서 3천만 원 갖고 하면 되죠. 1억이 2억이 됐는데 나머지 빼야죠. 뭔 욕심은. 자 그래서 우리의 끝은 깡통입니다. 특히 파생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른 만큼 빼야지. 오른 만큼 더 넣어서 내일 그 종목이 물론 성공풀이 종목 아시죠? 몰라요. 만약에 뭐가 하나 제가 다 찾고 드립니다. 이것저것 다 보고 들어가지만 자 왜 모르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견뎌서 매도했다. 자 그래서 저희 평단가를 다 알려드린 거예요. 평단가 저는 대체적으로는 자 여러분들께 절대로 물타기는 제 입장에서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성공풀이 단타방이 있기 때문에 주식 단타방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해요. 자 물타기를 조금씩 시켜드립니다. 드려요. 조금씩은 왜냐면 익절을 하니까 저희 이때 샀죠. 이때 7,200원 7,700원 자 매도 안 했어요. 3,000 당연히 채권 종목은
풋옵션이기 때문에 빠지면 수익이에요. 무조건 더 많이 빼야죠. 결국 목표가 넘어섰고 0.5 무중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1대1 무중. 얘도 자 이때 샀어. 이때 코로나 때 빠져요. 무중 들어갔어요. 자 평균 단가는 자 17,000원대. 채권 종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해 나가시라고요. 항상 고점을 하는데 왜 파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올라가면요. 있는 것만 팔아 나가야죠. 이렇게 안 된 게 어디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최대한 그래서 요걸 경험하지 않게 최대한 짧은 걸 들어갑니다. 요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주식 상장으로 들어가거나 지분 강화로 들어가는 종목만. 하지만 그 와중에도 뭐 지수 폭락하면 얘도 빠져요. 근데 빠져야 되지만 다 돼버렸다 할 경우엔 폭락한 날도 결국은 성공풀이 종목은 날짜 급하니까 튀어오릅니다. 찍어야지 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전장치를 걸어놓지 않은 종목으로만 들어가요.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걔가 자 어떻게 되겠어요? 빵꾸가 나요? 난 위험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절대로 위험하지 않을 게 하나가 그건 제가 아카데미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모든 거에 답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견져서 들어가는데 막 채권 발행을 엉망으로 했는데 테마주에 엮인다. 걔는 당연히 폭락시킵니다. 자 몇몇 채권은요. 리픽싱 자 오르면 막 올라갈 것 같지만 팔고서 그냥 도망가요. 그러면 회사가 받아야지 돼요. 전환 비율로 받습니다. 100이라는 거. 그러면 그 가격대로 받을 거면 여러분 회사가 받아줘야 되는데 자 1,000원에 받겠어요. 300원에 받겠어요. 100개를 사주려면 싼 걸로 사놓고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면 리픽싱 종목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라임에 해당되는 건 딱 하나예요. 라임에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 대주주 지분이 약합니다. 이번에 정지가 된 종목들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물어보셨는데 이제 화신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어쩌고 그것도 보니까 자 S마크 자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만약에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이 막 네이버에 나오던 테마주가 요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경우엔 반드시 지분 확인을 하세요. 자, 자체적으로 상장 폐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화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요 차이를 한번 딱 보십시오. 두 개의 차이가. 자, 하나는 화신이고 요거 또 하나 상장 폐지 종목도 또 있는데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저까지만. 물론 감사 의견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 종목 중에서는 늦게 나왔지만 다 감사 의견 적정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이 회사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전 이 회사 그냥 지분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 적어도 지분을 보셔야지 돼요. 이 종목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겠지만요. 모든 종목은 회사채가 있어야지 주식으로 상장하죠. 이거는 화신에 대한 회사채입니다. 얘가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저 얘 잘 모릅니다. 지분만 보려고 오늘 알려드리려고. 순자산 주당 매출액 의결 적정. 자 이렇게 보고 종목 안 들어가죠. 당연히. 이것만 보고 들어가면 그것도 그냥 노름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 시총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총이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시총 바뀌어 있는 게, 자, 이제 떼거지로 얘를 한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막 이런 종목을, 자, 왜냐면 외부 감사해서 무상, 이제 옛날에도 무상 감자 했어요. 감자. 무상 증자가 아니라 무상 감자. 종 1대1 1000주 갖고 있으면 2000주가 아니라요. 1000주 갖고 있으면 100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몇몇 종목들 중에,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살짝 보여드리는 거. 이거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자, 엔지스 테크놀로지나, 자, 이미 저희가 10%만 갖고 있어요. 30%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몇 개, 자, 종목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다 팔아 나갔어요. 조금 더 있는 종목도 있고, 전환 가격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환이 되면 저한테 다 들었는데, 감사 의견 적정에 주당 순자산 매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최근에 정말 보셔야 되는 건 금융 비율 부담률을 보셔야 됩니다. 부채. 얘가 5가 넘어가면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나 금융 비용 부담률 5 넘어갈 때는 얘 마음은 어쩔까?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유보율도 보셔야 되겠죠? 자, 현금 또 보실 게, 자, 요거는 생략 너무 다, 그죠? 알려드리니까. 하지만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몇 가지만 딱 보여드리면, 한진해운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예를 들면 한진해운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완전히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정리했죠. 배랑 땅을 팔고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다 플러스였어요. 투자를 못해요. 자, 요 두 개에서 플러스가 나온 게 바로 잉여현금이라 우리한테 배당을 주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재작년이었죠. 감옥에 들어가 계실 때 그때 잉여현금이 마이너스였어요. 왜냐면 1분기, 자, 상반기 때랑, 자, 그 잉여현금으로 배당을 워낙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그리고 이 정도는 아시죠? 자, 하지만 잘 넘어갔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됐어요? 4개년도 적자 시엔 상장 폐지입니다. 그렇게 감사 의견 거절에 들어가고, 그러면 외부, 아니면 안 냈을 경우에도, 자, 항상 느리게 낸 애들, 자, 외부 감사를 통해서 넣어서 다시 적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바뀐 게 이제, 자, 회사채들이 500억과 1000억, 자, 해서 발행이 바뀌어 나갑니다. 또 이제 무증을 아무런 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총을 딱 보고 채권 발행 보면 얘 무증 들어가겠다. 딱 답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졌던 BDI하고 플레이위드가 무증에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중을 보셔야지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자, 어찌됐건, 자, 제가 여기 무료 카톡방에도 종목을 드리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감사 의견 제대로 적정이겠죠. 당연히 그건 보고 드리겠지만, 자, 얘 재무가 지금 어떻게 되나, 그리고 손실이 있나, 빚이 얼마 남았나, 4개년도 마이너스냐, 그 정도는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였던 종목 중에, 자, 여기 무료 카톡방에서 드렸던 종목들은, 자, 지금 몇 개가, 자, 흑자 전환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올해 상반기에 경기가 안 좋은데 작년 거죠. 물론 1월 이렇게 1월 거에 1, 2, 3, 1분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채권을 조기 상환하고 외부에서, 자, 팔고 도망가지 않죠. 물론 그것도 외부에서 팔지 안 팔지를 비매출도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여러분이 꼼꼼히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워런트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지수가 하락할 때 환율이 덜 떨어지면 평가 절하가 덜 되면 덜 나와요. 덜 푸시. 근데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도 환율이 일단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약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외환 보유고를 더 두둑히. 근데 10번 말씀드려도 수합은 자, 그냥 바로 달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각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리는 건 요거까지만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발행되는 채권이 자, 주식시장이랑 채권이랑 따로냐고요? 절대 아니죠. 자, 월요일 날 발행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선매출이 잡혀요. 기본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 있는데 선매출이 왜 또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자, 그래서 다 훑어봐야지 돼요. 다 훑어봐야지. 더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자, 월요일 날 발행된 채권이에요. 신규만. 네. 그리고 왠지 알아요. 자, 이 형님이 그리고 좀 더 있습니다. 이제 채권이.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도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자, 몇 가지 이제 중요 채권들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그렇게 매매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할 거고요. 등락이 이제 이번 달은 좀 날 거예요. 하지만 자금은 이번 말부터 시작할 겁니다. 조금 더 늘릴 거예요. 성공풀이 종목은 무방에도 조금씩 드립니다. 자, 토요일 아침에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